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 작성 관리 방법, 사업 가계부라고 칭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예희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어디로 다 나가? 네, 그, 스치고 예, 예, 예. 어디 나갔는데 나갔나 보다. 그리고 또 네네. 받고 네, 나가고 그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이게 네, 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숫자로 볼 수 있고 확인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숫자로 진짜 보려면은 네. 이제 항목별로 좀 기록을 하셔야겠죠. 근데 뭔가를 우리가 기록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거를 기록을 하는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사업하는 분들의 그 지출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 사업을 하면 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 때문에 만들어야 될 거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뭐 간편장부다, 복식부기 장부다 이런 거 이제 법에 의해서 쓴 돈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장부도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장부는 이 세무신고용 장부가 아니라 내가 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드는 관리용 장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금 관련한 장부하고 관리용 장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세무신고용 장부하고 관리용 장부가 다를 필요는 없는데요. 네. 현실에서는 관리용 장부는 없고 세무신고용 장부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예. 세무신고용 장부는 세금 내기 위해 만드는 장부인데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부죠.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법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적법한 증빙을 못 갖춘 비용은 적을 수가 없고요. 네. 차량 유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일부는 세금을 계산할 때 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리용 장부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만드는 장부라서 아까랑 목적이 좀 다른데요. 내가 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세금과 상관없이 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부죠. 보통 사람들이 세무신고용 장부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업이 커지면 세무신고가 복잡해져서 세무사에게나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세무사가 만들어준 장부는 세금 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내 사업 분석하는 데는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관리용 장부가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예. 이런 관리용 장부를 통해서 내 사업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업용 가계부는 이 관리용 장부를 이야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뒤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기업에서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쵸? 상관이 없고 맞아요. 그냥 네. 자영업자라든가 네.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네. 사업가계부 본인이 신경 써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우선 하셔야 할 것은 사업용 통장과 가정용 통장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들 학원비, 집 관리비 뭐 이런 게 나가는 통장하고 네. 사업장 월세라든가 인건비 나가는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통장이 두 개인데 네. 사업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가정용 통장엔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치 회사에서 우리가 월급 받듯이 네. 사업 통장에서 가정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과 가정의 돈을 깔끔하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할 때도 편리합니다. 사업용 통장은 향후 매출이 커지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통장하고 가정용과 구분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수익성일 텐데요. 남는 장사를 네. 해야 되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지출을 기록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현금 거래가 전산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손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엑셀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걸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출에 대해서 적으실 때는 그 지출한 날짜, 금액, 내용을 적으시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를 더 구분해서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 적으실 구분은 그 지출이 자산인지 비용인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출로 인해서 얻는 효익이 1년 미만인지 1년 넘는 기간인지 생각해 보셔가지고 1년 미만이라면 비용이라고 적으시고 2년 이상 동안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자산이라고 적습니다. 자산이라고 적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지를 같이 적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이제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 기계를 구입하면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비싸죠. 약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샀다. 네. 그러면 이거는 1년이 넘고 5년이니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자산인 게 아니라 5년 정도 되면 이제 노후화돼서 못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라고 옆에다 쓰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 5로 나눠서 1년치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르바이트생한테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돈 나가면 그거는 비용인 거죠. 음. 그거는 그 해 바로 쓰는 거니까. 네. 자산인지 비용인지를 먼저 적으셨으면 다음 칸에는 그 지출의 이름, 그러니까 자산이면서도 커피 기계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이면서도 뭐 이런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비용이라고 썼으면 그 옆에 그 비용의 성격,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뭐 인건비 또는 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예. 이 명칭은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용어면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쓰이는 명칭으로 찾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출이 있으면 이게 비용인지 자산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고, 네. 비용으로 산정을 하겠다고 해도 어떤 비용인지를 옆에다가 그렇죠. 적어놔라. 네. 또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사업 비용 명칭을 소개해 드리자면 네. 아까 월급 나가거나 하는 건 인건비, 네. 정직원이 있으시면 급여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거 나갈 때는 수도광열비 또는 건물 관리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월세 내는 거는 보통 지급 임차료, 직원이 있으시다면 뭐 회식을 하거나 직원들 간식 사주거나 했으면은 네. 복리후생비,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식사하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 네. 포스기 수수료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 수수료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름은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바꿔도 되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이름을 쓸 것인지가 아니라 한번 정한 거를 꾸준히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직원이랑 커피를 마시고 한 번은 복리후생비로 적고 네. 한 번은 커피값이라고 적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적으면은 안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처음 정한 이름이 어떤 지출들을 적을 건지를 하나 적어두고 계속 네. 참고하시면서 같은 이름을 쓰시면 좋고요. 아예 정해진 항목 외에는 입력이 안 되도록 엑셀 같은 거는 그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기술을 좀 사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또 뭘 적어요? 네, 여기까지 적으셔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비용인 경우에는 이게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가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가게 그렇죠, 월세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고정비. 고정비. 예. 네. 근데 뭐 카드 아까 포스기 수수료라든가 매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매출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금액들. 커피 원두도 많이 팔리면은 원두값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지출은 변동비.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향후에 수익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좀 세울 때 네.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출 관련해서 나가는 돈만 생각했는데 들어오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들어올 때는 이번에는 수익인지 부채인지를 적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커피를 팔아서 들어온 대금이면은 수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은행에서 차입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대출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부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다시 분석하고 싶은 매출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이면 이게 음료 매출인지 푸드 매출인지 또는 뭐 매장 매출인지 배달 매출인지 이제 이런 구분들을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비교해서 수익성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매출을 구분했으면은 아까 비용도 이게 어떤 관련 비용인지를 또 같이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이자 수익 이런 영업이랑 상관없는 건 영업의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빼먹지 말고 잘 적고. 그럼 수익성 분석 이건 어떻게 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수익성 분석을 위한 거였으니까 수익성 분석은 이걸 다 적으셨으면 이제 간단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순이익이 나오죠. 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아까 자산으로 것을 옆에 5년 썼으면 나누기 5 한 것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비용으로 추가해서 나머진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 5년 후에 또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그것까지도 내가 이익을 내야 제대로 이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 금액이나 수익 대비 순이익 비율이 만족스럽다. 이러면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이 정도 이익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익률이 좀 낮은데 한 다음에 이제 어디를 조정할지를 면밀히 내가 기록해 놓은 걸 가계부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 변동비 비율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고정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변동 비율이 높다. 그러면 또 매출에 대한 부대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네. 가격을 올린다거나 광고를 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